안녕하세요, 와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ray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명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나, 이거를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작업을 한 거고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아파트 작업을 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저희가 사용을 한 게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을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사용을 할 때 이 직접 조명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많이 사용하는 게 라인 조명 아니면은 이제 엣지 조명이라고 해서 사각형 조명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눈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숨기는 이 간접 조명과 그리고 직접 조명은 최대한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인데 여기도 보면은 메인 등이 없죠. 이 메인 쪽에 여기에 이제 소파가 들어가는데 이 소파 쪽에 한두 개 요 정도만 넣어놓고 가운데는 비워놨습니다. 근데 이게 어둡지 않겠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대신에 저희가 TV 이쪽 TV가 붙는 이쪽에 조명을 하나 설치를 해서 TV를 단독적으로 보이게 하는 간접 조명을 하나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뭐 표현은 안 됐지만은 이 커튼 박스 안에 저희가 이제 간접 조명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의 어떤 그런 조화를 이루어서 여기가 이제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었죠. 이거는 실제 이제 그 고객이 저한테 보내준 건데, 제가 사진을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뭐 집에 방문하는 거를 이제 원치를 않으셔갖고 이렇게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돌렸죠. 그리고 이 직접 조명 요런 거, 그리고 소파 쪽에 한 개 정도만 조명을 뒀습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도 마찬가지 이제 커튼 박스에다가 우리가 T5를 심어 갖고 이 간접 조명을 넣고요. 그리고 이 TV 쪽에 있는 부분, 여기 벽에 두 개 정도 이제 조명을 달아 놓고, 그리고 여기 이 침대 있는 쪽에는 한 개 정도만 이제 조명을 달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이 집이라는 공간은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빛이 너무 밝아버리면은 눈이 피로해지고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 스위치도 회로 분리를 좀 많이 해서 선택적으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조명 관련된 책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수평적 요소와 수직적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거는 수평적 요소죠. 위에 천장에 등 하나 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 이게 너무 눈부시고 싫다고 해서 간접 조명만 넣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무실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명을 달면은 분위기는 좋지만은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긴장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늘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사무실은 이런 다운라이트를 써서 해야 되는 거냐,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개를 적절히 잘 섞은 입체적인 요소를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경우는 물론 직접 조명도 필요하지만은 스탠드를 활용을 하면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명에 대한 팁이라고 하면은 이 다운라이트를 뭐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아니면은 간접 조명을 많이 넣냐 빼냐가 아니라 이 두 개를 적절하게 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를 항상 머리에 염두를 하고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명 설계를 하셔야지만 편안하고 집중도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스탠드를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집중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사무실의 분위기도 괜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명 이런 거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알아봤는데 이제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V-Ray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테니까요, 다운을 받으셔서 저랑 같이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은 제가 다 V-Ray 이 조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우선은 얘를 지우도록 할게요. 조명에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간 조명들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일단은 삭제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 창에 세팅 창에 들어가서 이것도 원래 상태로 이런 식으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이 V-Ray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질이랑 빛이죠. 그래서 재질은 저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날을 잡아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시간에는 우선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카메라에 보시면은 이 노출값이 있습니다. 조명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을 제가 잘 모르고 어떤 그냥 이 조명으로만 전체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은 이 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빛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이 노출 값을 조정을 해서 제어를 해야지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세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빛의 세기는 어느 정도만 두고 이 노출 값을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아니면 어둡기를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V-Ray 이 빛을 제어하는 게 한결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값이 낮아질수록 화면이 밝게 나오고, 이 값이 높아질수록 어둡게 나옵니다. 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있죠. 여기서 항상 이레디언스 맵으로 해주시고, 여기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켜주시고 값을 한 3 정도로만 두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세팅들은 사실 크게 건들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퀄리티도 줄이면은 여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같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한 뭐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뭐 전문가들은 여기서 이제 값을 느리고 줄이고 이 버킷 사이즈도 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V-Ray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만 조정을 해도 뭐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렌더 아웃풋이죠. 여기에서 세이프 프레임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지죠. 그래서 이런 화면으로 내가 요 화면만 렌더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율, 내가 16대 9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저희는 4대 5 정도, 요 정도로 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해주면 이 세팅은 어느 정도 끝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게, 여기 보면은 매트리얼 오버라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재질을 다 이 색깔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일단 한번 보시면은
렌더링을 돌려보면은 지금 검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안에 이제 조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창문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도 이 커튼에 의해서 가려졌기 때문에 검게 나오는 거고, 일단 천장을 한번 열어보고 그리고 렌더링을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재질이 입혀진 부분이 전부 회색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렌더링을 계속 돌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재질이 있으면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렌더링 시간을 줄일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오롯이 빛의 방향과 어떤 밝기만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켜놓고 빛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일단은 그거를 본 다음에 빛이 밝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면 그때는 다시 얘를 해제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천장을 닫고요. 이 상태에서 V-Ray에 조명을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걸리적거리니까 얘는 이렇게 일단은 꺼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렉탱글 라이트로 임의의 크기만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에디트 창에 들어가셔서 여기 조명 렉탱글 라이트, 그리고 여기서 단위를 W로 와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 빛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 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우리가 여기 사이즈에 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이 모양을 디스크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잡아서 스탠드에 대한 빛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를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구가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색상은 무시를 하고 여기에서 얘를 찍어 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미시브가 들어가 있네요. 이미시브가 없는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없다 하면은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이미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빛을 넣어 준 다음에 한 값을 한 10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렉탱글 라이트를 이렇게 하면은 얘도 빛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제가 그 간접으로 넣어놨는데 얘는 메쉬라이트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메쉬라이트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메쉬라이트, 그리고 이렇게 와트로 변경을 해주시고 빛의 세기도 한 일단 3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30으로 두고 색상을 여기서 4500으로 줄게요. 얘도 마찬가지 색상에서 값을 빛의 값을 4500, 얘도 그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얘를 그대로 이렇게 카피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스칼라로 돼 있으니까 와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할로겐을 해주면 되겠죠. 살짝만
2mm 정도만. 이렇게 해주고, 이 안에도 마찬가지. 지금 재질이 안 들어갔는데 재질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네릭 하나 해주시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재질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시브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얘도 한 10 정도, 얘는 한 5 정도만 넣어줄까요? 네, 5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얘를 넣어야 되겠죠. 사각형 렉탱글 라이트를 이렇게 해주시고, 얘 클릭하면 여기에 얘가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 색상 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단위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형태도 디스크 형태, 스케일로 얘를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살짝만 밑으로 한 2mm 정도만 살짝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얘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옵션을 일단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서 일단은 퀄리티는 뭐 로우나 아니면 미디움으로 일단은 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세이프 프레임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오버라이드를 일단은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부만 돌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죠. 여기도 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얘도 마찬가지 빛이 비춰지고, 여기에서 뭐 간접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메쉬 라이트에서 얘를 한 100 정도로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를 너무 비율을 너무 크게 잡았는데 얘를 한 800 정도만 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 이미시브 같은 경우는 재질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오버라이드를 하면서 이 빛이 날아가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빛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꺼놨기 때문에 지금 얘가 표현이 안 됐던 것 뿐이네요. 그러면 얘를 일단은 체크를 해제를 하고, 일단 전체적인 빛의 어떤 밝기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미시브 적용이 된 거는 이제 빛이 안 나오죠. 예, 재질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빛이면은 괜찮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옵션 창에서 얘를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렌더링을 해서 보면은 좀 더 밝게 됐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나는 괜찮다라고 할 때, 그때 이 매트리얼 오버라이드를 이렇게 꺼주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렌더링을 돌려보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퀄리티도 높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라이트 믹스가 있는데 얘는 일단 다시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라이트 믹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라이트 믹스에서 뭐 다른 거는 건들 게 없고요. 그냥 얘만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좀 어둡게 느껴진다 아니면 밝게 느껴진다 하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노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늘리고 줄이고 하면은 밝기 조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밝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뷰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색이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빛으로 인해서 타버렸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 하면은 이 하이라이트 번에서 얘를 줄여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콘트라스트도 뭐 살짝 뭐 조정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은 얘를 다시 해제를 해 놓고요. 여기서 켰을 때와 껐을 때 어떤 게 더 괜찮은지 이제 그걸 보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라이트 믹스를 했었는데 얘를 클릭을 하면 간접 조명을 끄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렉탱글 여기 라이트를 끄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얘도 끄면은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이 위에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지금 비치는 빛은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미시브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접만 놓고 보면은 이런 식이고 얘를 뭐 높이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빛의 세기를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 대신에 10을 주면은 또 여기가 타버리니까 그걸 또 여기서 이제 보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다시 원래 상태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라이트 믹스도 사용을 하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뭐 여기 렌즈 이펙트가 있는데 얘를 뭐 이제 조정을 해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요런데 뭐 사이즈를 줄이면은 좀 더 그래서 요런 뭐 반짝거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반짝거림 요런 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렌즈 이펙트는. 그래서 얘도 뭐 조정을 하면서 원하는 그런 뭐 빛을 만들어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V-ray 빛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노출 값을 잘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이 오버라이드를 사용을 해서 빛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구성은 항상 그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 그래서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부분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플로우 스탠드를 둬서 그 부족한 부분의 빛을 보완을 해주면 되겠죠. 한번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혹시 미드나 영화, 외국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걸 볼 때 한번 조명이 어떻게 들어가나 한번 잘 봐보세요.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직접 조명을 많이 쓰질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벽등, 간접, 그리고 천장에 있는 등도 진짜 한두 개밖에 없고 대부분 플로우 스탠드를 좀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펜던트 내려서 그 부분만 밝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빛의 구성을 이제 많이들 하는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그런 거를 보는 것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길게 좀 빛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빛은 정답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